네, 도구 엑셀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38번째 시간이고요. 독립표본 T검정을 직접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분산 가정일 때 독립표본 T검정을 정의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분산 가정일 때의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발크기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의 발크기 데이터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T검정을 하겠습니다. T검정을 하기에 앞서서 F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각 여부를 확인을 한 뒤에 등분산을 적용할지 이분산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분산 가정에 대한 T검정을 할 거기 때문에 F검정이 기각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F검정의 귀무가설이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예요.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됐으니까 분산이 다르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산 가정을 할 거고요. 이 이분산 가정을 한 상태로 T검정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T검정의 귀무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요.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겠죠. T검정은 여기 있는 빈칸을 다 채우시면 T검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남자의 평균을 구해주고요. 이번에는 여자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고요. 남자의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var 함수를 사용하는데 var 함수는 두 개가 있어요. var.p, var.s가 있는데 p는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표본을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var.s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자의 분산을 구해주고요. 또 var.s 함수를 이용해서 여자의 분산도 구해줍니다. 이번에는 크기를 구할 건데요. 크기는 우리가 뽑은 표본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count 함수를 이용합니다. 남자 표본의 크기는 100개고요. 여자 표본의 크기도 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도를 구할 건데요. 우리가 T 분포를 사용하려면 자유도와 통계량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도를 구할 건데 자유도는 여기 있는 수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강의가 이론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도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자유도 수식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은 집단 1의 분산과 집단 2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제에서는 남자의 분산과 여자의 분산이 되고요. N1과 N2는 집단 1의 크기, 집단 2의 크기니까 이 남자 표본의 크기, 여자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네, 그럼 자유도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자를 먼저 계산을 할 건데요. 분자는 남자의 분산 나누기 크기 더하기 여자의 분산 나누기 크기의 제곱이고요. 나누기 이번엔 분모를 계산하겠습니다. 큰 괄호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남자의 분산 나누기 크기 그리고 그 값의 제곱 나누기 남자의 크기 빼기 1 이렇게 해주시고요. 더하기 괄호를 다시 여시고 여자의 분산 나누기 크기 그 값의 제곱 나누기 여자의 크기 빼기 1 빼기 2가 아니라 1이죠. 1로 고쳐주시면 이렇게 자유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T통계량을 구하겠습니다. T통계량도 수식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여기는 x바1은 집단 1의 평균이고요. x바2는 집단 2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제에서는 남자 발크기의 평균, 여자 발크기의 평균 이 아래에 있는 변수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T통계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남자 발크기의 평균 빼기 여자 발크기의 평균 나누기 루트는 sq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남자의 분산 나누기 크기 더하기 여자의 분산 나누기 크기 네, 이렇게 T통계량이 계산이 됐습니다. T통계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T통계량은 T분포에 있는 이 X축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T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인 분포인데요. 이 T분포에서 T통계량이 10.24가 나왔다는 것은 이 T분포상에 10.24 위치에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가 유의 수준인 0.05 또는 0.01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할 이 넓이가 바로 p-value가 됩니다. 이 p-value가 0.05보다 작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애초에 가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고요. 귀무가설은 두 평균이 같다였으니까 기각해서 두 평균이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t 통계량, 우리의 예제에서 계산된 이 t 통계량이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이 넓이가 바로 이 p-value인데요. 이 p-value는 t.dist.r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rt는 right tail의 약자예요. 오른쪽 꼬리의 약자입니다. 일단 계산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첫 번째 변수는 t통계량을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변수는 자유도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 p-value가 나오겠죠. 이 p-value가 바로 여기의 넓이입니다. 지금 넓이가 3.06에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나왔어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남자와 여자 발 크기의 평균의 유의차가 일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사용한 tdist.rt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봅시다. 이 첫 번째 자리에 t통계량이 들어가고요. 이 뒤에 자유도가 들어가는데, 이 t통계량이 우리가 10점 이상가 나왔는데 여기 넓이를 구해줬죠. 그래서 이 tdist.rt라는 함수는 어떤 t통계량이 나왔을 때 t분포에서 이 t통계량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t통계량이 음수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0.25가 나왔어요. 그러면 p-value는 여기 있는 넓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함수를 그냥 단순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t통계량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줄 겁니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음수가 양수의 위치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 오른쪽의 넓이가 구해지는데 그 넓이는 이 넓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t통계량이 혹시 음수가 나올지라도 p-value가 제대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검정은 끝납니다. 물론 양측 검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측 검정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유의차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t기각치라는 게 있죠. 이 t기각치라는 게 있는 이유는 p-value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검정을 수행해 줄 수 있지만 t기각치를 이용해서도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t기각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t통계량이 10점 이상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 수준을 0.05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만큼의 넓이가 0.05인 t 값을 구하는 거예요. 뭐 t'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t'보다 우리가 구한 t통계량이 크다면 기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p 값을 0.05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구한 t통계량을 t기각치와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검정을 해도 되고 이 방법을 사용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방법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기각치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t기각치는 t.inverse 함수를 사용합니다. t.inverse 함수에다가 확률을 넣습니다. 유의 수준 0.05를 넣고요. 그리고 콤마 자유도를 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t기각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t기각치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t.inverse 함수를 설명을 드리고 왜 기각치가 음수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분포가 있고요. t.inverse 함수 그리고 0.05, 2의 9인데요. 이 함수의 의미는 왼쪽부터 넓이가 0.05가 되게 하는 t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찾은 값은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제에서는 t통계량이 오른쪽에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t기각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t기각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 함수를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곱할 건데 어떤 상황에서만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냐면 만약에 이 t통계량이 0보다 큰 경우에만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요 말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t 기각치가 오른쪽에 발생을 했죠. 1.65라고. 1.65보다 10.25가 한참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p-value의 양측 검정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정에는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두 개가 있는데요. 단측 검정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으면 A가 B보다 큰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양측 검정은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지 다른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양측 검정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양측 검정에 대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정의 p-value는 t.dist.e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바로 열고요. t 통계량 그리고 자유도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양측 검정의 p-value가 계산이 됩니다. 단측 검정의 p-value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양측 t 기각치를 구해보겠습니다. 양측 t 기각치는 t.inverse.et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유의수준 0.05를 넣고 자유도를 넣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까 단측 t 기각치와는 다르게 양수가 나왔습니다. 단측은 음수가 나와서 우리가 if 함수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양측은 이렇게 양수가 나오죠. 그 이유는 양측 검정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각치가 0.05라고 입력을 한다면 양측은 꼬리가 양쪽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t.inverse.et 함수의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t 기각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t 통계량이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기각치를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위와는 반대의 if문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t 통계량이 아까는 0보다 큰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이 조건을 추가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0이 나온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1을 곱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추가해주지 않으면 0이 반환돼요.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1을 곱한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t검정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t검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분석으로 가시고요. 이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가시고 입력 범위 1에는 남자의 발크기 데이터, 입력 범위 2에는 여자의 발크기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가설 평균차는 비워두면 자동으로 0이 입력이 되고요. 출력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산을 비교해보면 분산이 동일하고요. 자유도도 동일하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자유도도 동일하고요. t 통계량도 같게 나왔고 p-value, 기각치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분산 가정의 t검정을 엑셀로 직접 정의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